네이버 검색 포털의 몰락 AI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다 29만원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길이가 왔습니다. 자, 이른 아침 네이버 영상을 약속대로 찍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이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검색창, 뉴스, 블로그, 카페, 밴드 등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아주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젠슨왕 방안도 그렇고, 네이버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큰 숙제였고, 큰 단점이었고, 큰 문제점이었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네이버는 AI 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 이 퀘스천, 이 의문점 때문에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 이때 쇼츠로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지 말라고. 네이버는 29만원 뚫으면, 카카오는 65,000원, 69,000원 뚫으면 그때 쳐다보자고 이 쇼츠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네이버냐? 오늘 이 사지 말라고 했던 네이버를 왜 사야 되는지, 다시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밑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는 성장 기업으로, 끝난 기업으로 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저도 그렇게 봤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29만원 넘는 거 보고 사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왜 그렇게 봤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고 그냥 검색, 광고 기업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저 영상 쇼츠를 만들면서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네이버가 가진 거는 많다. 가진 거는 많은데 이거를 활용을 혹은 홍보를 혹은 띄우질 못한다. 근데요, 지금 네이버 매출 구조를 보면요, 예, 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검색보다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그리고 AI, 이 검색만 비중이 많던 네이버가 이렇게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즉 예전 네이버가 아니라 새로운 네이버로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검색 부분도, 물론 네이버를 저도 많이 쓰지만 구글한테도 약간 밀리는 추세였어요. 근데 제가 구글 300불 넘기 전에 제가 구글을 탑티어로 본다, 미장 탑티어로 본다 했던 이유처럼 이제는 DB,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네이버도 클라우드를 하다시피 DB가 엄청 많죠. 지금 대한민국의 탑티어니까요. 물론 구글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차트적으로 29만원을 뚫었던 부분도 있지만, 젠슨왕 부분도 있지만, 예전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네이버로 변화하는 신호탄을 발사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가 보이는 기업에 돈이 몰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국장에서 많이 봤던 LG이노텍, 삼성전기 대표적인 거죠. LG이노텍, 삼성전기 30만원, 40만원 대부터 변화를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 모아라 했던 이유도 비슷한 거예요. 뭐 네이버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을 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네이버 그러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검색, 뭐 핀테크, 웹툰, 컨텐츠, 클라우드, AI 산업 다 좋은데, 네이버는 어느 순간 물론 쿠팡도 있지만 커머스,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매출 네이버 재무제표나 매출 한번 보세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든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2014년 검색 광고가 80%를 차지했는데 최근 24년도만 봐도 검색 광고, 커머스, 핀테크, 웹툰, 클라우드가 점점 분산이 되고 있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로 비교하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최강자라고 해도 삼성전자도 반도체만으로만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가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기업, 젠슨항이 지금 로봇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단순히 이제 GPU로는 더 이상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 즉 자기의 GPU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무기는 이제 커머스에, 특히 쇼핑, 이 쇼핑의 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24년도 작년 매출 말고 재작년 매출만 봐도 약 10조 원 플러스예요. 작년에도 또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쿠팡도 많이 쓰지만은 물건 사기 전에 검색을 어디서 많이 하냐? 네이버. 맛집 찾을 때 네이버. 병원 찾을 때 네이버. 가격 비교할 때 네이버. 그래서 요즘 뭐 네이버도 이 숏폼으로 또 밀고 있는데, 네이버 숏폼은 좀 많이 안 보긴 하는데, 뭐 근데 네이버는 뭐 취지직, 방송 이쪽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커머스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구매 직전 데이터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글을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구글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커머스 쇼핑을 광고로 붙이긴 하지만 아직 네이버처럼 전문화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쉽게 검색을 해서 좀 더 이 한국에 좀 접근성이 훨씬 정확하고 접근성이 훨씬 편한 건 네이버니까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인즉슨 구글이 못 가진 데이터를 네이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쿠팡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네이버 안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월간 이용자 수, 국내 최대 플랫폼, 데이터 경쟁력, 20년 이상 축적 등등등.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AI가 진짜 중요한 이유, 지금 시장은 AI가 돈이 되냐 안 되느냐를 엄청 따지고 있어요. 알다시피 거품이다 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돈을 빅테크들이 미친듯이 돈을 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상 돈이 벌리냐 안 벌리냐를 따지고 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챗GPT, 클로우드 등등등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LG, 삼성전자 전자제품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AI 브리핑, 검색, 쇼핑 추천 등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쇼핑 검색을 하면 AI를 적용하고, 그리고 요즘 알다시피 네이버 검색을 치면 밑에 AI가 그 설명해주는 부분 자연스럽게 뜨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AI 좋네, 신기하네 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생겼어요. 그 말은 즉슨 쇼핑을 연결할 수 있고 결제를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AI가 이런 사람들이 하던 이런 거를 과정을 조금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지출, 비용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쇼핑 생태계 파워 보시면은 월간 쇼핑 이용자 2200만, 스마트 스토어 550만, 네이버 페이 결제
5조 원 연간 누적 데이터 20년. 이 데이터만 봐도 네이버가 못하는 기업은 아니죠. 자, 아직도 영상을 스킵하려고 하시거나 좋아요, 구독, 알람을 안 해주신 분들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차트 분석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네이버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이 웹툰이죠.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요. 물론 주가는 형편없습니다. 근데 웹툰이 주가가 상편이 없는 건 물론 실적이 그렇게, 미국은 철저하게 실적을 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웹툰이 적자 산업이냐? 적자 사업이면 절대 나스닥에 상장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맞아요. 적자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IP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웹툰이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하는 강회장이나 뭐 이번에 또 그 넷플릭스에서 뜬 참교육이나 드라마, 영화, 하다못해 게임까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소설을 영화하고, 뭐 지금도 하긴 하지만 소설을 영화하고 만화를 영화하고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 웹툰으로 이런 미디어를 만드는 게 흔해졌죠. 그리고 흥행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 게 다 연결되면 또 굿즈라는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IP가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돈을 찍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기업이 된 것처럼 네이버도 콘텐츠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요. 진짜 핵심은 AI 주권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죠.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는 로봇도 잘 만들어요. 네이버는 로봇도 잘 만들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공식화가 안 됐을 뿐이지 네이버도 계열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는 한국에 몇 안 되는 초거대 AI 보유 기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강력한 자산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의도된 데이터, DB,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다는 거죠. 검색 키워드, 쇼핑 패턴, 결제 이력, 컨텐츠 소비, 위치, 장소, 리뷰, 평점 등 수많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다 하나하나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5천만, 6천만 국민들이 네이버를 80% 이상, 90% 이상은 네이버를 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경쟁사들은 이 금고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네이버 데이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마소. 왜냐?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남들이 만든 AI,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챗GPT, 클로드를 많이 쓰지만 네이버는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적된 데이터, 이 금고로 인해서.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도 그렇고, 구글도 제미나이를 만든 것처럼 구글이 앞으로 탑티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글로벌적으로. 네이버는 아직 그렇게 글로벌적이라기보단 대한민국에 국한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차이가 어찌됐든 전 세계에 따져서 미국 빼고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활발하게 크게 돼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요. 이 차이가 앞으로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정부, 공공기관, 금융, 국방, 대기업 전부 한국형 AI가 필요해지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젠순왕이 들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한국만의 데이터베이스의 강자니까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이번 주에 네이버가 40만 원 가고 5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주가는 반응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AI를 만드는 가치 흐름, AI 검색을 해서 AI 추천을 통해서 커머스, 쇼핑, 컨텐츠들을 연결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광고, 커머스, 컨텐츠, 금융 등 다양한 걸로 매출과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프콘, 네이비언 프리미엄 컨텐츠도 똑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방산도, AI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결국엔 이 모든 게 각자 도생. 각 국가마다 본인만의, 자기들만의 플랫폼이든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서 나간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가 새만금 공장에 투자를 한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계속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노사 갈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물론 기업의 독점적인 그런 독단적인 부분, 뭐 이런 너무 독과점 이런 거는 안 좋긴 하지만, 그런 거를 적절히 경계를 하고 적절히 법으로 통제를 하는 건 좋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를 하고 열심히 발전을 해도 미국을, 글로벌한 세계 큰 기업들을 쫓아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검색 플랫폼이라서가 아니라 AI, 커머스, 핀테크, 웹툰, 클라우드, 이 모든 산업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각 지역에 뻗쳐나가게, 아직 각국까지는 아니어도 전국에 뻗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단순하게 하이퍼 클로바 이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픈 AI, 구글, 메타 이런 것, 아마존 이런 것처럼 이 세계 클라우드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은 한국어 이해력, 그리고 한국 문화 이해력, 한국 법률 규제,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 데이터, 한국 사용자 연결, 한국 사회 가치 등등, 이거를 완벽히 소화하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제 옛날 네이버로만 보지 말고, 이 미래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도둠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지금 CEO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얼마나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팔로우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29만원, 28만원이 엄청 싼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새롭게 보는 이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AI 수익화, 그리고 커머스 성장, 그리고 웹툰의 흑자 전환 등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많습니다. 근데 이 세계들이 움직이면 네이버는 글로벌하게 뻗쳐나갈 수 있고, 네이버의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템버거까지는 몰라도 네이버가 이 발판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멤버십 방에 올려줄 테니까 한번 쓱 보시고요. 어차피 뭐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한번 쓱 보시고요. 네이버가 이 플랫폼 제국으로, 그리고 글로벌한 클라우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도 그렇고 중요한 건 차트죠. 자, 1번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다시피 제가 네이버를 다시
쳐다본 이유 29만 원을 뚫어서도 있지만 이 기관의 최근 수급입니다. 어저께 마감 브리핑 때도 얘기했지만 어저께는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 나갔던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밀려서 이런 밑꼬리가 생겼지만 이런 밑꼬리에서 다 말아 올리는 이유죠. 그러니까 제가 추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젠슨왕 이슈로 반짝하는 거였으면 이런 밑꼬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23만원 라인만 오면 24만원 라인만 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가요? 저가가 아닐 텐데요. 근데요 여러분 월봉을 보잖아요. 네이버는 오르지도 않았지만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 코로나 때 2020년도요. 2020년도에 19만원,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주가가 터지면서 30만원 뚫었죠. 그리고 21년도에 이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한라산 4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유동성 거품이었죠. 그래서 다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1년 반짝였다가 되돌림이 나왔죠. 제가 주린이를 시작한 데도 21년도였고 그래서 네이버 유배 보낸 게 이 30만원대였고요. 다행히도 저는 40만원대 사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보시면 20년도 주가로 되돌림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이 20년도 가격, 20년도 저가인 15만원, 16만원 이 라인을 계속 지켜왔어요. 23년도,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그러니까 박스를 그린 거지 높이 올랐다가 내려온 것 뿐이지 더 빠지진 않았어요. 큰 틀로 보면요. 이 과했던 거품이 빠진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다가 최근에 탄력을 받아서 30만원 다시 뚫었다 실패하고 뚫었다 실패하고 뚫었다 실패하면서 최근에 다시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밴드를 그려놓은 이유처럼 여기 이 부분 32만원, 34만원 이 부분 이 밴드를 뚫는 순간 다시 한라산을 등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라산을 등반을 해서 이 거품을 실질적인 매출과 기대감으로 뚫는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부터 째려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소화 못하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15만원, 16만원 이 최종 밴드를 보고 중장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3만원, 22만원을 볼 것이냐 아니면 20만원을 볼 것이냐 등등등 그 플랜을 짜놓으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큰 틀로 봐도 이 25년도 작년에 점프했던 이 라인 이 갭북은 21만원, 20만원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20만원 선을 보셔도 되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볼 거고 24만원, 25만원만 볼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본인이 정확하게 손절 라인 아니면 분할 매수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네이버가 지금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앞서 얘기했던 모든 자료, 데이터들 그리고 제 브리핑을 들어보셨다면 지금부터 모아도 늦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고 해도 심리예요. 투자는 심리고 주가는 그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주가가 더 가려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더 미래의 먹거리가 확실히 보여야 사람들의 심리는 발동을 하니까. 저도 그랬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밴드 오면 도망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요. 아직도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간다. 불신이 잦다 하면 이 밴드 넘는 거 보고 사셔도 충분해요. 여기도 아직 이 앞자리 4부분도 먹을 거리 많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32만원, 34만원 뚫는 거 보고 그리고 사셔도 돼요. 그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할 경우 여기서 헤맸던 뭐 28만원, 26만원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녹색 선 혹은 파란색 선이 깨지지 않는 한 유배 보낸 애도 이번에 새로 잡은 애도 조금 중장기로 볼 생각입니다. 물론 반도체가 꺾이고 지수가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자, 다행히 어저께 미장이 약간 반도체 위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코스피 코스닥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정도로 조정장이 깊었지만 조정장이 깊은 건 항상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저평가된 새로 도약할 만한 기업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공부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싼 기업 그리고 너무 실적은 없고 적자인데 꿈만 키우는 기업, 물론 팔란티어도 그랬어요. 그런 기업들은 정말 본인이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기업은 스킵하십시오. 일단 지금은 코스피고 대형주입니다. 추세, 유행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시대입니다. 주도주를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고요. 자, 이제 국장 넥스트장이 시작하기 30분 전이니까 영상 편집해서 이따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뿅. 네이버는 이제 포털을 넘어 AI 플랫폼 제국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연결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겠습니다.